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오늘 국내 증시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가량 지금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을 보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워낙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재미없고 또 밀리는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안에 50분 안에 들어오셔서 소통을 해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혹은 오늘 종목 왜 오르는지 혹은 하락한 종목 더 봐도 될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풀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8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8종목이 대결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득가 등 이 자세한 거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고 또 저희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이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이 로봇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 또 IPO에 대해서 흥행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로봇주에 대해서는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두 종목 내에서 현 시점에서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파란 장 속에서도 이 종목 홀로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인탑스는 파란불을 켜내는데 현 시점에서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용 AI, 의료용 로봇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시장이 최근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이 섹터 또한 밀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존재합니다. 기대감도 있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의료용 AI, 의료용 로봇 관련주인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한수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됐다라는 뉴스 플로어가 나왔는데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좀 더 법적 다툼을 해야 된다라는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인데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 플로어가 나오는 시점 속에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 서전기전을 봐야 될지 혹은 우진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조선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악재도 없고 호재성 뉴스만 가득합니다. 일단 해외 발주에 대한 이 기대감 그리고 수주 급증 뭐 이런 좋은 호재성 뉴스가 가득한데 사실 시장에서 최근에 그리 부각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봐도 좋을 만한 종목들 들고 왔습니다. 하나오션이 더 좋을지 혹은 삼성중공업이 더 좋을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종목 들고 왔는데 이 8종목 내에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과연 원탑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가 뭔지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참여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로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을 보니까 너무 파랗게 멍이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양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좀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급등주, 테마주의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로이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은데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말 그대로 정말 오늘 말 그대로 흘러내리는 시장이네요. 뭐 소폭의 반등 정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자세한 이슈와 오늘 시황 어떻게 보는지 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거는 오늘 원탑 종목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뭐 소폭의 반등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2시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찾아봐야 되죠. 또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8개의 종목 내에 원탑 종목 들고 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원탑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풀이 과정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4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분 정말 빨리 지나가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평소에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다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1.5% 지금 넘게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 FOMC의 여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헤드라인이 되겠죠. 네. 근데 긴축 기조가 좀 이어질 거라는 거는 사실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비등비등하니까 네. 시장이 좀 뭐 혼조세는 좀 뛰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진짜 너무 과대 낙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포함이고 미국 지금 부장에서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주요국들 거의 다 사실상 이제 지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모양새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뭐 우리 국내 증시가 혼자서만 좀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불과 어제 다시 이제 유입이 됐던 수급이 들어왔던 기간에서도 사실상 이제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또 외국인들도 당연히 뭐 차익 실현을 하겠죠. 순매도세로 전환을 하겠죠. 시장이 아무래도 좀 이제 경계감이 심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좋아질 수는 없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악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FOMC 장세를 조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사실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들의 네. 돈이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 말고 좀 무겁게 가라. 그렇죠. 저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좀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맞아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가장 중요한 진단이 뭘까요? 안 팔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포 심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지배적으로 좀 공포 심리가 나오면 네. 당연히 이제 좀 뭐라 그래 심리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있죠. 압박이 좀 느껴지면은 당연히 정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원래 뭐 일정 방향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도 왔다가 이렇게 막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하면은 원래 주가로 좀 그 회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렇게 뭐 힘들다고 해서 뭐 그냥 그대로 따라가실 필요도 없고요. 뭐 이런 날 사실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런 날 거의 관망을 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관망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볼 핸드폰을 보면 안 돼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럴 시간에 이거 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럴 시간에 조금 더 뭐 종목을 찾는데 매진하고 그죠? 다음 순환될 테마가 뭔지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종목을 찾는데 좀 더 매진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찾아야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사실상 이제 로봇주들이 네. 로봇주가 근데 오늘 사실상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로봇주도 빠지고 있고 뭐 면역 항암제 뭐 등등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상승한 종목을 보면 일단 게임주 그렇죠. 그리고 초전도체 뭐 이렇게 테마주 위주로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게임주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단기적인 거라고 그쵸.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항상 그래요. 게임주에 당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보면 항상 그런 게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뭐 바이오 섹터 그죠? 뭐 제약 바이오 섹터랑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맥신이나 초전도체 이런 섹터들이 올라와요. 스멀스멀 올라와요. 근데 이럴 때 한번 시장 안 좋다고 딱 접근했다가 이거야말로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거는 누가 사든 고점에서 들어오시면은 그냥 당연히 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이런 시간에 뭐 급등하는 그런 섹터에 있는 굉장히 자극적인 종목들 공략하지 마시고 네. 차라리 우리가 다음번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어떤 돌아오는 순환되는 테마를 공략해서 미리 지금 엄청 좋잖아요. 시장 하락 나오니까 그죠? 하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시장이 막 이렇게 눌러주면은 기존가보다 훨씬 다운된 그쵸.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이 저가 매수 기회가 오는데 이럴 때는 사실상 이제 또 오늘 내일 나눠서 많이 담아 두셔야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 일시적으로 지금 FOMC 장세가 나오는 거는 네. 어차피 조금 해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 노리셔서 거기가 이제 뭐 매도 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중을 뭐 좀 작게 해서 조금 뭐 담아 두시면 좀 상승 기존에 보였던 좀 이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당연히 오늘 조정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소통을 네네. 하고 있는데 우리 최현정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 살이 많이 빠졌다고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셔갖고 제가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최현정님이라는 분은 네. 최근까지 이제 폐렴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아. 그래서 방에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 못 하시다가 오랜만에 방송을 보니까 당연히 살이 빠졌겠죠. 제가 5kg가 빠졌는데. 네, 그렇죠. 나머지 분들도 뭐 잘생겨지셨다,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근데 뭐 섹터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그냥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좋을 거라고 봐요. 아. 제가 제약바이오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정말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 종목만큼은 괜찮다. 그 그러니까 섹터만큼은. 최근에 이제 그 비만 치료라는 게 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정말 의학적으로 뭐 좀 비만이 사실 질병에 가까운 그쵸. 비만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치료하라고 만든 건데 사실상 이게 사실 좀 뷰티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뭐 연령을 불구하고 다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조금 본인들 근데 오늘 왜 8개 종목 내에는 안 넣으셨어요? 그거 말고도 볼 게 많잖아요. 아, 네. 뭐 비만 치료제도 좋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른 종목들을 좀 더 봐야 된다. 그렇죠. 뭐 지금 이렇게. 지금은 그거 외에도 뭐 기술주들하고 뭐 빅테크 기업 굉장히 공략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회예요. 사실은 이렇게 증시가 안 좋고 주가가 다 눌렸을 때 오늘 보면은 뭐 로봇주들 과한 거는 뭐 7% 8% 빠지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거 내일도 당연히 빠지겠죠. 내일 시장이 오늘과 바톤 터치를 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이거 당연히 내일도 주가 하락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매수를 해야지 이거를 뭐 지금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늘 내일 잘 물타기 하셔가지고 시장 반등 나올 때 탈출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방관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뭐 주식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제 적당한 구간에서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진짜 좋은 종목들 많이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나눠서 담으시면 돼요. 네, 우리 애슐리님께서 매회 출연하는 현정님 출연료 청구하세요 대표님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님께 이제 우리 소통하는 방 안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좀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할 저가 이 가격대에서 매수할 타이밍으로 노려라라고 했는데 일단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됐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종목 대결입니다. 인탑스 vs 이렌시스 이렇게 로봇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주가 흐름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뭐 당연히 이렌시스가 좋다라고 봅니다.
인탑스도 근데 뭐 삼성이랑 연관되지 않은 기업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왜 인탑스는 안 보시나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주가 움직인다. 네. 로봇주가 뭐 어떤 특별한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인탑스라는 기업은 여기저기서 부품을 받아서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외에 우리가 이제 로봇에 꼭 필요한 뭐 모터라든지 감속기 같은 네.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당연히 부각을 더 많이 받을 거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로봇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감속기 같은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국산화 실질적으로 뭐 국산화된 부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리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8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제가 딱 봤을 때 그 인탑스 같은 종목들은 사실 차트가 네. 그 박스에 갇혀 있는 차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차트 매매하기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인탑스를 보여드릴까요? 네. 인탑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는데 네. 보시면 이게 계속 박스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뭐 안정적으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장기적으로 박스를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 지지 라인은 강하고 저항 라인도 강하다. 그러면 당연히 바닥 매수해서 고가에 파는 전략으로 봐야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팍재팬님께서 인탑스는 손절해야 할까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가격대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아무것도 저 아무것도 뭐 저 정보가 없이 그냥 네. 뭐 손절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격대도 저희 지금 함께하는 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노량진 주식시장님이 로봇주 이야기할 때 감속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일단 감속기 관련주인 그럼 이렌시스를 더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감속기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로봇 종목들이 네. 차익 실현에 나오면서 감속기 종목들은 더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승할 때는 또 그만큼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조금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차트를 대입해봐도 이 보시면은 고점 이렇게 급등했는 종목들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점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매도를 하고 싶은 욕심이 그쵸?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승분에 그 비례해서 하락분이 사실상 이렇게 끝까지 내려오면은 당연히 이제 완전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네. 보셔도 좋겠죠. 근데 이렇게 일정 구간 반등이 나오는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사실상 이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돼요. 과거에 뭐 이런 차트들 보면 코스모학이라는 차트도 있었고 뭐 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딱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지지 라인이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하단에 있는 지지 라인이 엄청 강력한 지지 라인이에요. 이 지지 라인이. 근데 반대로 고점에 있는 이 라인도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고 지금 어차피 바닥에 있기 때문에 고점까지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대랑 비중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버티시면 돼요. 지금 뭐 아니 오늘 안 그래도 뭐 톡방에 뭐 어떤 종목이 좀 빠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안 빠지는 종목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지금 2%가량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종목이 더 신기할 따름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180 종목이에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1,400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사실 5% 사실 5%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데 5% 안쪽으로 하락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수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막 부각시켜서 막 종목이 하락한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엄청 대단한 종목이 아닌 이상 사실상 이제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조금 사실 상승하기가 좀 힘든 조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장세에서는 뭐 너무 뭔가를 기대하고 내 종목은 반등하겠지 하지 마시고 그냥 순응하시면 됩니다. 순응하고 어떻게 그러면 물렸으면 대응해야 되죠. 대응할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이 종목은 홀로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 종목이 일단 전문가님의 일단 지금 두 종목 내에서는 픽이에요. 네. 근데 왜 이유가 이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도 있고 또 점유율도 80% 차지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차트를 제가 좀 보고 설명을 드리고 네. 싶은데 이게 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좀 끼를 보여줬어요. 이 끼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삼성 감속기 관련해서 뭐 이 기업에서 뭐 납품을 하고 있다,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사실 여부가 좀 드러났죠. 감속기를 실질적으로 좀 보급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
뭐 삼성의 협력사다. 삼성이 이제 로봇 보핏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이제 조금 재료가 붙어졌고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인탑스랑 비교하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인탑스는 조금 루즈하고 재미없는 흐름이지만 우리가 저점에서 잡았을 때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은 뭐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셔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하고 굉장히 잘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렇죠. 거래량도 계속해서 실리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재료가 재료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내에서 지속적으로 행보하면서 매집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들어올린 거는 1도 아니고 사실상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눌렸어요. 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3,250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 보시면은 양봉 캔들 긴 거 하나 나오고요. 음봉 캔들 긴 거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 반대로 음봉 캔들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내려왔으면 매수 타점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종목 지금 재료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어쨌든 재료로 인해서 좀 상승을 봐야 되는 종목인데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시장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보시면 올라가잖아요.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게 사실 오늘 증시가 좋았으면은 저는 뭐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서 작용했다. 그래도 이 종목 크게 볼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많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이 인탑스보다는 이 종목이 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더 재밌는 종목이죠. 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대결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로봇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인탑스보다는 이렌시스가 좀 더 재밌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렌시스에서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하고요. 또 국내 이 로봇 감속기 점유율이 80%나 참여한다고 합니다. 차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재료도 좋은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가볍고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차트죠. 이렌시스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2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분이 지나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더불어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종목을 더 봐야 될지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대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용 AR 관련주, 로봇 관련주 들고 왔는데 큐렉소 vs 셀루메드 두 종목 모두 다 일단 나쁘지 않은 종목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료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서비스용 로봇이라든가 뭐 사실 서비스용 로봇은 해당이 안 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을 보면은 어느 정도 기술이 좀 그 상승 궤도에 들어왔어요. 그쵸? 그죠? 어느 정도 이미 기술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죠. 기술력이 지금 뭐 굉장히 좋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네. 사실 이제 의료 로봇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사실 갈 길이 멀어요. 그죠? 지금 이제 시장에 사실 세상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맞아요. 됐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개화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좀 개발을 하고 그러는 시기잖아요. 그 이게 지금 더 많이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엄청나게 큰 산업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은 지금 연평균적으로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은 당장 시장에서는 뭐 서비스용 로봇도 그렇고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뭐 부각을 받고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종목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사실 진짜 수혜주는 저는 의료 로봇이라고 봐요. 오. 지금 뭐 의료 로봇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최근에 청와대에서는 뭐 로봇 기업들이 의료 네. 로봇 기업들이 뭐 이 기업 저기 와서 막 각종 뭐 기술을 시연을 그쵸?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좀 풀어주는 게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큐렉소 vs 셀루메드 둘 중에는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 뭐 서두가 기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멘텀도 있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픽하는 거냐 이거잖아요. 뭐 큐렉소죠 당연히. 아, 네네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안 픽하는? 큐렉소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 미국 FDA에서 뭐 승인받은 이력도 있지만 네. 11월 달에 또 이제 인공 관절 관련해서 또 협력사랑 FDA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셀루메드도 막 인공 관절이나 이런 쪽에서 있지 않아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규모로 봤을 때 큐렉소가 당연히 성장성이 더 열려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최근 들어서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기술 개발 단계였으니까 네. 뭐 재무가 건전하지는 못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영업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재무가 다시 한번 좀 견조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기반으로 더욱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셀르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용 AI랑도 엮이지만 2차 전지 그 배터리랑도 엮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저는 좀 더 크게 갈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지금 중요한 거는 뭐 2차전지가 지금 좀 차익실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큐렉소가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의료 로봇 하나에서 한 섹터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본에는 독점 계약까지 있고 미국에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가 정상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네.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판매를 했던 로봇 대수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도 개척을 했고 매출처가 확실한 왜냐하면 북미에서는 지금 의료 로봇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따진다면 큐렉스가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지금 참기신님께서 그럼 큐렉소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마시멜로님도 저도 궁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짝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 이거 제가 뭐 조금 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힌트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말씀을 같습니다. 드리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건 뭐 감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지금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분명히 뭐 11월 이벤트나 단기적 상승할 여력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먼 미래에서 네. 먼 미래 내가 오늘의 날 봤을 때 다시는 이 가격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이 가격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살 수는 없다. 그것도 뭐 대략적으로 한 3, 4년 뒤면은 우리가 이 종목은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도 가격 메리트가 있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지금 저점 같은 경우는 6,500원대인데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지 저점 대비 조정이 큰 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매수 타점이라고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더 빠져봐야 사실상 뭐 더 빠질 구간도 없지만은 더 빠져봐야 우리가 뭐 대응을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5% 10%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눠서 3%도 5%도 담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또 물타기 하고 또 빠지면 또 물타기 하고 비중을 차곡차곡 채워서 나중에 급등하고 몇 년 뒤에 이런 종목은 차익 실현을 멋지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의료용 AI, 의료용 로봇 관련주 들고 왔는데 큐렉소 vs 셀루메드 두 종목 가운데선 전문가님께서 큐렉소를 선택하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미 미국 FDA 승인이 받은 그 이력이 있고 올해 인공 관련해서 이 FDA 준비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는데 차트를 봤을 때 가격대 또한 지금 가격대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주식시장이라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이 큐렉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더 떨어진다면 더 빠질 구간도 없지만 더 빠진다면 손절가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이 시간 안에 방송 시간이 2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입장하셔갖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이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전기전 vs 우진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국내 정책주고 네.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아주 단발성이죠. 단발성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을 때 조금 이제 강하게 뭐 단기적으로 단발로 좀 강하게 반등하고 다시금 이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일시적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수주전이 굉장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UAE라든지 뭐 수주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동유럽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를 했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 수주를 해야 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뭐 크게 보셔도 좋다. 국내에서도 뭐 신한울 3, 4호기 뭐 지금 이슈가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손 여사님께서 네네. 서전기전, 우진 둘 다 갖고 있대요. 네네. 둘 다 갖고 있다는데 일단 전문가님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사실상 이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진이 좋을 것 같고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서전기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전기전, 좀 짧게 볼 때는 우진? 반대죠. 아, 반대. 네. 아우, 헷갈렸네요. 반대로. 우진이 좀 짧게 보는 거, 서전기전이 길게 보는 거. 우진이 좀 길게 보는 아, 거고요. 우진이 좀 길게 보는 거. 네, 알겠습니다. 우진. 그러면 전문가님 원픽은 뭘까요? 길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짧게 보는 걸까요? 저는 일단 지금 시장 비례해서 말씀드리면 우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면은 우진이 사실상 뭐 종목이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보세요. 굉장히 루즈해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죠? 장기적으로 지금 박스인데 조금씩 저점은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추세적으로 볼 때는 저점은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지금 이제 각종 계측기가 사실상 이것도 국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좀 해외에서 의존하던 그런 계측기들을 국산화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냐면은 이 원전 한 개를 수주해서 건설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이 그쵸? 계측기 쪽에서. 근데 뭐 독점이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손해 없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보는 거고 서전기전이라는 종목도 지금 신한울 3, 4호기 뭐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그렇죠. 이 또 종목도 미국 마찬가지로. SMR 협력 소식으로 인해서 한 아. 8월 28일 쪽에서 맞습니다. 그쯤에서 이제 또 상한가 먹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결국 반등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종목이지만 네. 뭐 천천히 간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우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원전주에 대해서 일단 이슈가 있었죠. 웨스팅하우스가 이 한수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이게 각하됐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또다시 이번에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번 사안 끝나지 않았다, 법정 다툼 더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지금 현 시점에서 더 봐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게 뭐냐면은 이거는 봐도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뭐 사실 이슈가 계속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아까 우진 차트를 보여줬다시피 좀 횡보를 했어요. 근데 원래 좀 원전주들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이거는 뭐 일단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뭐 그것만 따지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작년에 올 초와 작년에 원전주도 움직임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이슈가 재료가 하나 나왔을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마냥 지금 뭐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좋은데 결국은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로봇이 좋다라고 해서 로봇만 담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주는 사실상 이제 좀 눌릴 때마다 하나씩 담아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니까 원전주들도 한번 자세히 보시기 우리 바랍니다. 고기 사나이님께서 저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수익을 보고 싶은데 그럼 서전기전이 더 잘 맞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빨리 수익 보고 싶으시면은 초전도체 그 공략하시면 됩니다. 원전은 빠르게 하기에는 좀 지금 뭐 이름도 벌써 초전도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루에 20%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초전도체 공략하세요. 하지만 손실을 본다면 하루에 20% 넘게도 손실을 볼 수 하루에 있는 20% 수익을 보려면요. 네. 손실을 20% 감안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루에 20% 그런 용기가 있으시면 그쵸? 손실도 감당하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보세요. 초전도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전보다는 초전도체 테마 같이 좀 빠르게 테마성 있는 그런 재료를 보라라고 했는데 일단 세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서전기전 vs 우진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우진을 좀 더 체크해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부품 기업보다 이 각종 계측기 국산화를 이룬 그 우진이 좀 더 낫다라고 했는데 우진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다. 좀 더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이 16분 정도 남았습니다. 16분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플러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모두 다 들어드리고 있거든요. 이 시간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16분 정도 남았으니까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까지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트 바로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vs 삼성중공업 들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네, 악재가 없고 꾸준히 잘 가고 있는데 차트는 지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한번 차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 대표적인 박스권 종목입니다. 정말 장기 박스를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박스권을 지킨 이후에 지금 보시면 엄청 길잖아요. 2020년대부터 계속 박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시고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고. 급등으로 인해서 좀 피로감으로 인해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고점을 찍으면은 재차 사실은 이제 고점 찍고 다음 캔들, 다다음 캔들이 사실 이제 한 번 더 그 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하면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조정폭이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라인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지라인 여기 다중바닥, 단기 다중바닥을 만들면 굉장히 또 강한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예쁘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악재가 없어요. 정말 호재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술력을 보면은 뭐 자율주행 선박이라든가 네. 뭐 용접 로봇이라든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지지받고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저런 분들 계세요. 이제 너무 잘 가니까 네. 조선주들이 너무 잘 올라가니까 한 요쯤 그죠? 8,200원대 가격대하고 9,000원대 가격대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건 정말 이제 뭐 잘 가니까 뭔가 나도 따라 사야겠다 뭐 이런 기대 심리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다양한 구간에서,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뭐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6,000원까지 올라가고 뭐 또 7,0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6,000원에서 샀어야 되는데 그럼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7,000원까지 우리 올라. 마시멜로님께서 찔리네요라고 하는데 다 그래요. 열이면 열 그래요. 그러다가 8,000원 가면은 7,000원대 샀어야 되는데. 저 양대 항상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그렇죠. 계속 맨날 그렇게 되죠. 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장대 양봉이 나왔는 거 보면은 저때 샀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한 9,000원쯤 오면 어때요? 8,000원대 8,000원대 못 샀는데. 그때 샀어야 자, 되는데. 이제 사야 된다. 네. 이제 사야 된다. 그거 지금 사는 거예요.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익 실현 나옵니다. 거의 다 같은 레포토리예요. 근데 이거를 차익 실현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겁나서 팔죠. 그렇죠. 손실 보고 팔죠. 손실 더 짧게 보려고 차라리. 자,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차트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다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겁나서 여기 샀는데 조금 오르다가 빠지니까 겁나죠. 네. 그럼 여기서 정리한단 말이에요. 손절 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요. 그래서 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이거 다시 사든지 아니면 관망할 텐데 또 빠지는 거 보면은 그래 좀 어떤 분들 긍정적인 분들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니까 잘 팔았다. 이거 100% 또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다중바닥 네. 굉장히 지지라인이 강한데 여기 터치하겠죠? 터치하면 또 반등 올라와요. 지금 뭐 악재가 있어야 빠지죠.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사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두 종목을 물어봤는데 네. 삼성중공업에 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오션 그럼 한번 볼까요? 픽이 일단 삼성중공업인가요? 그렇죠. 아. 왜냐면은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전부 다 조선주들이 대형 3사가 사실 같은 맥락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네. 그거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뭐 자율주행 운항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재료로서 작용하고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유심하게 봤고 하나오션도 그렇다고 해서 막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장에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업체들과 손을 잡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요. 거의 다 그거예요. 거의 다 그거고 뭐 수주, 발주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이게 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됐냐면 조선업종이 우리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눌렸고 조선업종이 사실 적자 구간이 굉장히 깊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하나오션도 지금 주가 하락 만들지 않고 지지라인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우리 지금 톡방에 이걸 제가 알고 있는 이유가 네. 우리 톡방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누군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요쯤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45,000원대쯤 이렇게 매수 진입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때 제가 좋다라고 했거든요. 45,000원, 47,000원쯤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차익 실현 나오니까 겁을 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 보면 갭 하락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겁이 나니까 이제 톡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겁내지 마라. 지지라인 나오는 것까지 보고 이게 만약 무슨 특별한 과거의 악재들처럼 뭐 정말 이제 시장이 많이 증시 자체가 안 좋아지고 뭐 증시 하락분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세계 경제가 과거처럼 뭐 외환 위기가 오거나 이런 네.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빠질 건 아니다. 일단 근데 그럼 전문가님께서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 같고 현 시점에서도 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종목에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수주 외에도 뭐 좀 무언가 더 재료가 있는 그 재료가 좀 붙어주는 이런 종목들이 뭐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네, 로봇도 게 관련돼 있고 뭐 이것 외에도 뭐 다 똑같겠지만 네. LNG선도 그렇고 뭐 암모니아도 그렇고 지금 재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조선주들이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거의 다 받았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새로 이제 공략해 보실 분들은 하셔도 좋은 그런 구간이다. 왜냐면은 이 지지라인이라는 건 결국 지지라인을 지켰을 때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요거 지금 진입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왜? 고점보다 상대적인 저점 그리고 저점보다 많이 고점은 아니에요. 지금 딱 좋은 구간이에요. 매수하기.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그 구간대에 있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뭐 그럼 그렇죠. 당장 오늘 저희가 사실 방송 시간이 장 마감까지 약 한 30분 정도 남았다고 치면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종가 구간으로 좀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일까요? 정말 내가 한 종목을 길게 볼 수 있고 좀 그리고 엉덩이가 많이 무겁다. 엉덩이가 많이 무겁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죠? 좀 적금이라고 주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 물타기가 가능한 뭐 그렇죠. 이렇게 들어도 이제 될까요? 비중을 어쨌든 지금 증시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좀 동반해서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비중 잘 지켜서 많이 오래 보면서 주기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거 뭐냐면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작년 11월 달에 조선주도 이제 보자. 네. 조선주도 이제 가야 된다. 왜? 작년에 조선주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쵸. 뭐 슈퍼사이클 뭐 그래가지고 이슈가 많았는데 정작 뭐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았거든요.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때는 안 가도 다음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조건 담아놓으라 그랬는데 좀 모아 가는 전략으로 지금부터 근데 모으면 좋을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강하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이게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 원픽인가요? 원탑인가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래도 좀 빨리 순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하고 적성이 잘 안 맞아요. 저는 네. 좀 빨리.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좀 더 조선주들 계속해서 발주 관련해서 수주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밖에 없는데 일단 좀 더 재료가 많은 삼성중공업을 현 시점에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개 종목 대결 완료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전문가님이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원탑 종목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등 자세한 전략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 알려드리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플러스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 어떤 원탑 종목 들고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로봇 관련주예요.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로봇 말고 지금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건 없어요. 로봇이 최고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이 사실상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줄 거라고 봐요.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 이 상승하는 종목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했을 때 조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은 포스코, 삼성, 한화, 두산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국내 전방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섹터는 체크해서 필수적으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오늘부터 공모하죠. 오늘부터 공모하는데 필요하신 분들 공모하면 신청해 보세요. 따상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이 25년까지 연평균 44% 성장을 할 겁니다.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왜? 제조업이 그죠? 제조업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부족해질 거고.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자제품 관련 총 7개의 인증서를 획득한 굉장히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총 21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21개나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재료로서 쓰임새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그리고 오일 댐퍼, 감속 모터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유도 높다. 점유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매출처도 확실하고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매출처도 굉장히 확실하고 점유율도 높고 기술력도 있고 특허권도 가지고 있고 지금 차트도 빨리빨리 움직여주고 있고 수급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국내외에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압축해서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많은 고객사가 있지만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것들만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삼성전자, SDS, 도시바, 히타치 그리고 여기에 뭐 쿠쿠도 있고 SK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차트까지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건 어디선가 봤을 법한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저도 살짝 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수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집중되고 있다. 수급도 엄청 큰 폭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차트는 마찬가지예요. 장기 횡보 보여줬고 최근에 재료로서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횡보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거의 뭐 80% 가까이 올랐어요. 자, 이 종목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눌렸고요. 아직까지 재료가 죽지 않았어요. 재료가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겠죠. 자, 이 종목 저는 그래요. 사실 오늘 시장이 뭐 종가까지 봐야겠지만 추가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오늘도 사실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윗꼬리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윗꼬리라는 게 결국 긍정적인 캔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어제의 하락분, 오늘의 윗꼬리는 시장에서 눌러서가 아니에요.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종목 고점까지 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종목이 뭔지 톡방에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로봇주라고 했습니다. 4가지 종목 안에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그냥 전략 쉽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